아니, 캡는 씨는 어쩜 그렇게 시크하고 춤 잘 추고 잘생겼어요? 부럽다. 아니 그러는 마카야 씨야말로 유쾌하고 비율이 좋은걸요? 부러움,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면 생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대상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죠. 왕자는 자유로운 거지가 부럽고 어른은 순수한 아이가 부럽고 마카야는 나킴들의 센스가 부러운 법입니다. 아닌데.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하지만 이건 나를 패자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러우면 이길 수도 비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 시기 질투보단 존중 존경이란 단어가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Hi, this is DJ Micaiah, who doesn't get jealous of others easily. Hello, this is DJ Camden, and I'm jealous of my younger members sometimes.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나캠든 DJ 마카입니다. 예. 부럽지만 않아. 난 부드러우면 부러워.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장기하님의 부럽지가 않어였습니다. 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캠든 씨는 저에게 늘 패배자시겠군요. 뭐라고요?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네, 서로에게 부러운 점 하나씩 말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마카야 씨 하면 생각나는 부러운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 바로 순발력이에요. 네. 너무 빠르죠. 근데 진짜로 제가 라디오 하면서도 느낀 거고, 네. 저희가 같이 이제 보통 자체 컨텐츠, 막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예능 느낌의 컨텐츠를 찍을 때 네. 항상 어떤 게임을 해도 그렇고 이제 어떤 멘트를 쳐도 그 마가 뜨지 않게 우리 마카야 씨가 그쵸. 마카야 씨가 마 뜨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마가 뜨면 가야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마카야 씨가 굉장히 잘 이어준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좀 많이 배워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나중에 레슨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네. 시간 잡아서 네. 레슨 드리겠습니다. 레슨을. 저도 하나 말해보자면 저는 캠든 씨의 끈기 진짜요? 약간 영어로 말하면 like staying hungry for something. 약간 뭘 네. 원하면 그걸 어떻게든 쟁취하겠다. 네, 맞아요. 이런 마인드셋이 되게 부러운데 네. 캠든 씨가 특히 네. 제가 볼 때 뭐 저희가 댄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랩도 저희가 각자 쓰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마다 캠든 씨의 끈기랑 네. 그 배고픔이 보여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네. 밥을 잘 먹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약간 being hungry for something을 아하.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밥을 먹지 마세요. 오, 네, 그러면 오늘 저녁은 패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캠든 씨. 네. 살면서 저 말고 네네네. 진짜 부러웠던 사람이 있어요? 마카야 씨 말고는 딱히 없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사실 저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알죠, 네. 알죠. 사실 마카야 씨도 좀 겁이 좀 많은 저는 편이잖아요. 캠든 씨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저는 사실 겁 없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놀이공원을 가면 네. 그냥 자신감 있게 야 우리 바로 롤러코스터부터 타러 갈까? 이런 느낌이라든지 맞아요. 뭐 공포의 집을 가면 내가 앞에 쓸게 하고 약간 되게 무덤덤한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벌레 잡을 때도 네. 나와봐 내가 잡을게. 약간 그런 것도 그렇고 높은 데 가면 뭐 자기가 먼저 가겠다 뭐 이런 듬직한 느낌의 친구들이 있어요. 알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나도 좀 나 이미지는 좀 그래도 멋있는데 내가 너무 겁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저랑 캠든 씨가 네. 그 예전에 네. 멤버들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갔거든요. 그쵸. 해외에서 갔었는데 저희 빼고 다 롤러코스터 타러 갔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 무슨 기념품 샵에 갔지 맞아요. 않았나요? 맞아요. 네. 저희는 계속 막 모자 써보고 네. 막 이거 맛있겠다 계속 먹고. 왜냐면 그게 어쨌든 추억으로 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웠던 사람이 네. 제 동생인데 저희 집에서 둘째예요. 네,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알죠. 네, 저희 집에 애들이 4명인데 용감하신 분. 맞아요. 네. 걔가 둘째거든요. 네. 근데 걔는 되게 엄청 쿨합니다. 저도 되게 쿨한 편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쿨하고 네. 뭔가 약간 다른 사람이 원하면 흔쾌히 내어줘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줄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일단 애들이 4명이다 보면 네.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특히 양보하는 거. 간식 예. 받을 때나 뭐 마트 가서 한 명씩 하나씩 네. 고를 때 이런 네. 게 되게 예.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막내 애기들이 네. 나는 이거 먹고 싶어. 근데 이미 골랐어요. 그러면 둘째는 그럼 내가 안 먹을 테니까 너가 골라. 되게 그런 이렇게 느낌. 쿨하고 저는 이미 제 손에 초콜릿을 쥐고 있고 이럴 때마다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동생으로 말하겠습니다. 근데 마크아 씨도 양보를 많이 하신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확실히 배운 것 같은데, 동생한테. 네, 좀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좀 더 양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예.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마크아 씨도 동생을 부러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걸까요?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살면서 부러워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인정, 저희가 인정. 모든 걸 가질 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A를 가지고 있어도 B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부러운 거죠. 제 생각에는 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거를 딴 사람이 갖고 있을 때 확실히 부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왜냐면 동의합니다. 예. 내가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많죠. 그럴 때 더 부러워요. 지금 혹시 제일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금요? 그게 어떤 이제 물건이어도 되고요. 좀 저는 네. 여행 가는 게 부러워요. 여행. 네. 왜냐면 인정. 최근에 제 친구들이 또 한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네. 조금 부럽더라고요. 이 친구들이랑 네. 같이 놀러 가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번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앰퍼센드 원도. 그리고 저희끼리 여행 가는 거. 맞아요. 네, 저희끼리 네. 가까운 데라도 가자. 그렇죠. 가까운데 네. 뭐 만약에 뭐 우리가 서울에 살면 뭐 종로. 그렇죠. 너무 가깝나? 뭐 잠실. 서울 안에 있는데. 네. 아무튼 부러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러움도 이제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부러운 것, 그리고 질투라는 단어도 있고, 시기라는 아이고. 질투도 있고, 그리고 존경이라는 아.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왜냐면 어쨌든 다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되게 겹치는 뜻은 있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이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뭔가 부러운 것과 존경 이건 조금 더 파지티브고 질투와 시기는 조금 더 약간 네게티브. 좀 네게티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안에서도 사실 의미가 또 다르잖아요. 네, 진짜 어렵지만 좀 달라요. 제 생각에 부러운 거는 네. 약간 딴 사람이 부러우면 내가 저거를 가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네. 존경하면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부러우니까 어쨌든 부러운 건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배우고 싶고 맞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네. 그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존경이 사실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을 존경하기 쉽지 않다고 쉽지 않아. 생각하는데 맞아요. 되게 존경하면 남의 인격 아니면 사상 행위를 공경하는 느낌. 오, 갑자기 네. 단어 선택들이 초이스들이 갑자기 좀 아유, 좋아졌어요. 지금 살짝 머릿속 어디 읽고 계신 거예요? 읽고 있진 않은데 뭐 네. 부러움을 예를 들자면 네네.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나도 그런 일을 이루고 싶다. 슬슬 네. 나와. 아니면 그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런 느낌. 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질투도 바로 지금 설명해 주시죠. 질투는 질투 뭡니까? 질투. 제 생각에 상대방을 살짝 내려깎는 느낌? 네. 약간 질투를 하면 약간 네, 맞아요. 약간 비하하고 내가 더 돋보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쟤를 깎아낼 거다. 그럼 약간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뜻인 거죠?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캔누 씨. 네네네. 너무 좋은데요? 저 질투 원래 좀 많이 공부하고 왔어가지고. 네. 그럼 시기까지 혹시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야 미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쑥쑥 나오네요. 네네네. 이야. 이 정도 기분이죠. 아니 오늘 어떤 주제가 부러운 건 아닙니까? 그렇죠. 부러운 걸 미리 익혀 왔습니다. 역시 인간 사전 캠든 씨군요. Of course. 네. 아무튼 어쨌든 부러움이 되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뭐 네게티브 할 수도 있잖아요.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네. 부러움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뭐라 해야 되지?
업적이 부럽다. 네. 그러면 그거를 내 목표로 삼아서 배우면 돼요. 네, 맞아요. 배우면 네. 되게 긍정적이게 fuel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로 항공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죠? 왜냐면 항공이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귀여우니까요. 네, 자나깨나 항공이들만 생각하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취 소감부터 일상 공유까지 다양한 메시지 남겨주세요. We woul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guys.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네, 그러면 너무 멋있어서 부러운 남자 아이돌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Stray Kids Case 143. 낙햄든 너무 부럽고 또 부럽다 못해. 너만 보면 배 아프다. 배 아프다 literally translates to my stomach hurts. It means that you feel jealous when others succeed. 네, 오늘의 한국어 배 아프다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분을 보면 배가 아프진 않지만 주관이 확실한 게 부럽습니다. 누구죠? 누굴까요? 네, 저도 공감하는데요. 소개할게요.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환님. Welcome, welcome, welc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관이 확실한 이대화입니다. 예. 저희가 부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대환님은 살면서 진짜 부러웠던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재능 많은 사람이요. 오, 재능 많은 사람. 쟤는 요만큼만 해도 이렇게 하네. 네,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걸 저 친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너무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특히 학교 다닐 때 네, 공부 많이 안 하는데 점수 잘 받는 친구들. 정말 많죠. 기억력들이 이제 태생적으로 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럼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금방 이제 익히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부러웠습니다. 저도. 네. 이게 되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딱 네.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드나요? 뭐 예를 들면 뭐 20대 네. 아니면 뭐 키 큰 사람들 아니면 뭐 청춘인 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약간 부류로 얘기를 하자면 네, 20대 정말 부럽다. 20대 20대. 두 분 너무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요? 제가 지금 20대면 네.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니 20대가 만약에 지금 오늘 하루를 20대로 살 수 있다. 네.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그 여유가 되게 부럽거든요. 여유요. 아직은 나에게 시간이 있다. 잠을 좀 자고 싶습니다. 잠을. 게으름 좀 피우고 네. 압박 없이. 물론 20대도 압박 받죠. 네. 네. 근데 날이 갈수록 그 압박의 수위가 세져. 오 마이 갓. 나 어떡해? 너무 무서운데? 저 진짜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어려운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네. 저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네. 조금 덜 덜하다. 하겠지라고 아. 괜히 생각하게 되죠. 역시. 저는 사실 반대로 어렸을 때 어른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른들. 네, 어른들이 이제 되게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고 있을 때 뭔가 그만큼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스테이블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고 뭔가 어쨌든 딱 정해진 뭔가 이미 뭐라 해야 될까요? 인생에 패턴이 있으니까. 이제 생겨버렸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신기하다. 네. 저는 약간 길거리에 가끔 모델인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마카야 씨도 모델만큼 그래도 비율 그러게요. 좋은 편이 진짜로. 근데 아니, 저도 어쨌든 맨날 이제 공식 대형 쓰잖아요. 그럼 진짜 비율 좋은 편이에요. 그런가요? 왜? 아니 도대체 뭐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우. 마카. 근데 저도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마카야 씨랑. 네. 근데 진짜 굉장히 부러워할 게 없다고 봅니다. 아우, 저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가네요. 네. Of course. 네, 그러면 예전에는 부러웠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약간 창피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대화 대화역. 너무 네. 독특해서 아. 다들 뭐 대화하자. 그리고 저 때는 야구 선수 중에 한대화 씨라고 있었어요. 네, 네. 4번 타자. 네. 그래서 뭐 야구 잘하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고 그래서 음. 이름이 멋있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쵸.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근데. 오히려 독특한 제 이름이 네. 마음에 들기 맞아요,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희 둘도 되게 독특한. 전 캠든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게요. 네. 저도 마카야 처음 그러게요. 들어봐요. 네, 저도 마카야 처음 들어봐요. 저희 셋 다 지금 되게 독특한 이름을 네. 가지고 있네요.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명품이 되게 부러웠어요. 아. 네, 명품 그 로고가 그렇게 크게 박혀져 있는 게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나중에 몸에 저렇게 로고를 딱 이렇게 있는 티셔츠를 입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명품들 없어도 맞아. 훨씬 네. 멋있을 수 있어. 진짜. 멋있게 입을 수 있고 네. 또 약간 자기만의 스타일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이제는 사실 뭐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부러웠던 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끔 그게 염색을 밝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염색을 어떻게 할까? 약간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해보고 했는데 네. 근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너무 별거 아니다. 이제 저희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1년에 한 4-5번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약간 밥 먹듯이 하니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감히 이 코너를 다른 라디오에서 부러워할 것이다 말하겠습니다. 뭐죠? 한국인들의 취향 확장 프로젝트입니다. 취향의 발견.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the segment which will help expand your musical taste. 네, 지금까지 R&B, 슈게이징, 그리고 크로스오버 등등등 여러 장르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악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은 장르는 아닙니다만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는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유재하 님입니다. 유재하. 네, 유재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인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듣고 계십니다. 유재하 씨는 이제 지금은 고임이 되셨습니다만 한국의 싱어송라이터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오죽하면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와우. 여기 출신들이 또 걸출한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해서 네. 특히 이 대회에 입상하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와. 유재하 씨는 생전에 딱 한 장의 앨범만 남겼어요. 네, 첫 번째 앨범이 마지막 앨범이 됐는데 네. 그 앨범이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만 한국의 음악 평론가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국 100대 음악 명반 이런 걸 뽑았는데 네. 거기에서 1위로 와. 올랐어요. 네. 1위. 네. 물론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음반 1위 하면은 항상 신중현 씨나 산울림, 조용필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올랐는데 네. 요즘 평론가들이 좀 젊어졌나 보다. 유재하를 뽑은 걸 보니 아.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1위에 오른 적도 있었고요. 혹시 그 앨범에 총 몇 곡이 수록되어 있나요? 지금 몇 곡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적진 않습니다. 한 10곡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많구나. 네, 그 정도이고 또 유재하님의 업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네. 한국의 발라드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 오, 오, 트렌디. 그러니까 클래식, 재즈 이런 요소들을 조금씩 너. 도입하면서 네. 좀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 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한국에 정말 많은 음악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재하님을 추천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취향의 발견이잖아요. 네. 그런데 앰퍼센원의 팬들도 그렇고 네. 또 이 항공이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데뷔한 이런 아티스트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네. 하지만 한국 가요를 좋아한다면 꼭 알아야 할 아티스트고 그래서 좀 취향을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오, 유재하님의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와, 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후배 뮤지션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존경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음악을 너무 잘해서인 것 같아요. 역시. 네, 지금 들어도 되게 세련된 음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시대를 넘어서 인정받고 있는 그 음악성 때문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근데 동시대에도 뮤지션들이 놀라워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작사, 작곡, 편곡을 앨범 전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오. 그때는 유명 편곡자들이 있었어요. 아,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조금 잊혀졌습니다만 뭐 송홍섭 씨 같은 분, 네. 뭐 김명곤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편곡자로 있고 네. 작곡가가 있고 가수가 따로 있고 작사하시는 분 따로 있고 다. 이렇게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서 한 곡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이분은 노래도 혼자 하는데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니까 와우. 그때 역시나 싱어송라이터인 신승훈 씨가 네. 유재하의 음반을 딱 보고 뒤에 혼자 이름만 다 써 있는 걸 본 다음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멋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 앨범 너무 좋다. 누가 만들었지? 분명 약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 했겠지 하고 네. 봤는데 딱 한. 유재하. 그렇죠. 와우, that's crazy. 와, 요즘 그거 그렇게 찾기 힘든데. 맞아. 요즘에 한 더 명만- 그래요. 네, 요즘은 진짜 저는 사실 작사 작곡에 막 여러 명 있을 때 멋있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 명만 있으니까 더 멋있네요. 진짜. 뭔가. 네. 얼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넣었을지 약간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데뷔 앨범이니까 아마 더 많은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부터 유재하님을 존경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래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이분의 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의 앨범밖에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네. 그 중에 세 곡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네. 첫 곡 들어볼까요?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가리워진 길이라는 곡이고요. 이제는 정말 가요의 고전이 됐습니다.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들어보시면 앞에 클래식 악기로 시작해서 네. 약간 재즈적인 느낌이 있는 보이싱의 코드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세련된 요소들을 가요에 접목시키면서 좀 우리나라 음악이 좀 성숙해졌다, 네, 세련돼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고 김현식 씨 버전도 있어요. 오. 네, 비처럼 음악처럼의 그 김현식 씨도 이 노래를 사실은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재하님은 원래는 이미 음악계에서 작곡자라고 건반 잘 치는 세션으로 유명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김현식 씨가 밴드를 하는데 네. 그 세션으로 유재하 씨가 함께했던 거죠. 요. 그래서 이제 앨범 낼 거니까 혹시 너희들 곡 같은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유재하의 곡이 여러 개가 이제 김현식 씨한테 갔겠죠. 요. 그 중에서 가리워진 길을 불렀고,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현식 씨의 밴드에서 유재하 씨는 나가게 됐는데 네. 그 중에 김종진, 전태관 씨가 있고요. No. 이 둘이 나중에 결성한 밴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아. 네, 이렇게 계보가 한국 가요 계보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네요. 이게 다 이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곡도 들려주세요.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우울한 편지라는 곡입니다. 이 음악은 예전에도 히트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봉준호 감독의 오. 네, 히트작이죠. 영화 살인의 추억. 네, 여기에서 범인이 신청한 노래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워낙 중요하게 쓰이니까 네. 그 이후에 더 고전이 된 측면도 있는데 이 건반이나 이 선율을 보면 역시나 좀 세련된 발라드. 네, 그러니까 유희열, 김동률 뭐 이런 아티스트들의 발라드 네. 이런 것들이 거의 유재하에서 뻗어나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네요. 그렇죠, 아버지입니다, 진짜. 네, 또 한 곡 들려주세요. 오.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지난날이라는 곡이고요. 유재하면 떠올리는 건 아무래도 좀 발라드입니다. 스윗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발라드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리듬감 있는 곡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노래 골랐고요. 네, 이 노래 진짜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고 싶었네요. 이런 느낌도 너무 좋은데요. 좋죠. 너무 좋죠. 네.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제목을 되게 잘 적는 것 같아요. 곡 제목을. 왜냐면 막 우울한 편지 네, 노래 딱 들을 때 우울한 편지 느낌이 나고 정말 그래요. 네. 가리워진 길도 되게 뭔가 막막한 네, 느낌이 나고. 상상이 다 되는 제목들이라서
제목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래를 그렇죠. 만들 때. 그래서 뭐 저희도 자작곡 같은 거 만들 때 네. 제목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제목까지 완벽하니까 뭐라 할 게 없네요, 진짜. 아, 이분 곡은 뭐 이미 비판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야. 그냥 다 전설이 됐기 때문에. 역시. 제가 TMI가 있는데요. 네. 이 가리워진 길이라는 곡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음악 듣는 앱을 저희 엄마랑 같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 가리워진 길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 재생 목록에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서 셔프 돌리면 네. 저 가리워진 길의 인트로가 항상 나와가지고 저 가리워진 길의 인트로가 너무 익숙해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 딱 틀자마자 딱 웃었던 이유가 내가 너무 많이 듣던 네. 그 전주라서 네. 이야. 네,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약간 어머님이 생각나는 곡이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저희 유재하님의 가리워진 길 들어볼까요? 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가리워진 길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은 DJ 마카야와 가려워진 길을 갖고 있는 DJ 나캠든 and 오랜만에 안경 쓰고 돌아온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네, 다음 소개할 노래가 마음에 드신다면 메시지로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자, 시가 된 문장들 소개해주세요. 네, 요즘 정말 이분 때문에 난립니다. 난리야 난리. 네, 팝음악계가 아주 난리인데요. 그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추천곡은 해리 스타일스의 Aperture입니다. 네, 해리 스타일스의 신곡 Aperture 듣고 계시고요. 해리 스타일스는 뭐 이제는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원디렉션이라는 그룹 출신의 솔로인데 네, 그 그룹 출신들의 솔로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쵸. 아티스트고요. 뭐 As It Was, 뭐 Watermelon Sugar, 뭐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고 얼마 전에 신곡을 냈는데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멋있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팝 아티스트잖아요. 네.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그러면 컴백곡이고 되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훅을 빡 주고 들어가는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기다려봐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크레센도. 그쵸, 시크하게 머물러 있는 되게 덤덤하고 슴슴한 곡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 곡 가지고 지금 1위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지금 이게 영국에서 해리 1위, 스타일스. 그리고 음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거의 1위고요. 야, 마이 갓. 역시. 네, 브루노 마스의 신곡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야,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해리 스타일스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상상되진 않아요. 맞아요. 해리 스타일스 처음 생각하면. 좀 밴드 음악 같은 거 한다고 좀 레트로한 그런 밴드 악기들 가지고 와서 보여줬었고 네. 저는 이번 신곡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좀 어? 많이 약간 변신을 준 것 같은데. 네, 많이 이번에. 변신했고 그리고 팝음악계에서 이런 음악을 잘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악기를 쌓아가면서 빌드업하는 그런 음악은 해리 스타일스 정도 되는 규모로 컴백하는 사람한테는 잘 없는데 좀 새로웠어요. 그럼 이 노래를 간단하게 약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4집이 올해 초에 나올 거고요. 네. 그 첫 싱글이 바로 이 Aperture입니다. Aperture.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외 뭐 영국과 미국의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 좀 더 일렉트로닉 댄스적인 음. 그렇다고 막 춤춘다기보다는 좀 들을 때 멋있는 오. 그런 좋은데요. 전자음악을 시도를 했는데 네. 좀 전에 없던 스타일을 시도해 보고 싶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곡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일렉트로닉이면 대원님이 또 좋아하시는.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곡 특히 더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아주 중독적으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노래 가사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어떤 미분의 밑줄을 쳐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한글로 읽어볼게요.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 It's the best you know what you don't. 조리개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와. Aperture, let's the light in. 오,
네, 제가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 aperture 이게 뜻이 뭐냐면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 혹은 열림의 의미라고 하는데 오. 이게 되게 긍정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삶에 들여보낼지를 내 자신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와, 의미 너무 좋다. 야. 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의 조리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사진이 찍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나 뭐 모든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 알고 받아들일 때, 네, 그때 그 구멍 사이로 뭐가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아, 멋있어요. aperture. 네. 야. 그리고 이걸 소재로 음악을 만든 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없거든요. 네. 카메라 조리개. 네. 네, 되게 독특했어요. 카메라 조리개. 저는 뭔가 이게 되게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두 분은 주체적인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 근데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몇 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체감으로는 저기, 네, 제 체감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주체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 제가 원하는 직업 가지고 있고 저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네. 뭐 하고 싶은 스케줄을 하기 싫은 스케줄은 좀 안 하기도 하고 잠깐만요. 그럼 잠깐만요. 아이돌 한국어는 하고 싶은- 싶어서 온 거죠 당연히. 너무 당연히. 역시. 네. 케빈 씨 저랑 똑같은 얘기 알려줘. 딱 느꼈어. 저 근질근질했어요. 저 근질근질했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주체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직업이 너무 즐겁고 가끔 뭐 일탈을 하고 싶으면 뭐 혼자서 뭐 일탈을 하고 네.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체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어쨌든 제가 뭘 하느냐에 따라 제가 결정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근데 뭔가 한편으로는 아직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뭔가 20대이기도 하고 제 인생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막 완벽한 이제 뭐 주체적인 인생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아. 예, 그 사실 완벽하게 주체적인 인생을 살려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뭐 자연인 수준으로 가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 속세를 아무것도 없고. 떠나야 돼.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사람도 만나면 안 돼. 맞아요. 그냥 혼자 살아야 돼. 왜냐면 그 자연인 무인도 가야 돼. 무인도 가야 돼. 자연인 찾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를 조금씩 보는데 확실히 그분들이 진정한 프리덤, 네. 진정하게 주체적으로 산다고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 50대, 60대 남성분들이 네.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 안 봤어 한 번도 저는. 근데 네. 진짜 재밌고 진짜 약간 신기해요, 거의. 왜냐면 네. 우리는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뭐 일도 가야 되고 뭐 밥도 이 시간에 먹고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는 그냥 그런 개념이 없어서 진짜 주체적인 삶을 사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 네. 근데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그렇죠. 예를 들어 전기가 계속 끊긴다던가 네. 뭐 이게 사 먹으면 되는 걸 일일이 다 맞아요, 손으로 어떻게 해 먹어야 맞아요. 되고 좀 귀찮긴 한데 근데 정말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50대 60대 남성분들 얘기했잖아요. 네. 귀농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꿈꾸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네. 주체적으로 결정했던 무엇이 따로 있나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주체적인 결정. 결정. 그래도 저는 당연한 거지만 사실 당연한 건 아니죠. 이 직업이 제가 초반에는 제 결정으로 막 오디션을 본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너무 즐겁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제 인생에서 제일 주체적으로 했던 결정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비슷하게 이 가수라는 직업을 엄마한테 제가 직접 열심히 설득하려고 그때 장문 메시지를 보냈던 게 아무래도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뭔가 주체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뭔가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이런 어쨌든 결정은 다 제가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대현님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저도 다 직업 그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인생을 좀 설계했기 때문에 네. 저 대학교 4학년 때 주변 친구들이 다 원서를 쓰고 있는데 취업 원서를
저는 안 썼거든요. 요. 어차피 하고 싶은 일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멋있다. 약간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좀 우울하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멋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을 선택하길 잘 했네요. 네. 야. 이 길 아니었으면 일단 저랑 마카 씨도 못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항공이들과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요. 이 방송도 못 나오고. 인생이란 다 이게 있어요. 이게 끝이 있어요. 네, 운명이죠, 운명. 다 연결이 돼 있어.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주체적으로 다음 곡 소개하겠습니다. Harry Styles, Aperture. 음악과 함께 항공이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장동 정산소. 장항동 정산소 is the segment where we select background music tailored to the messages you send. Please tell us how your day went. You can submit your story to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선곡 요정 마카야 출동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심판을 보겠고요. Oh no. 사연에 맞춰 더 멋진 성공을 하시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더 멋진 성공이라 함은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에? 그저 바로 낙햄든 저를 설득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자신이 없다면 기세로 어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기세 I got it. 바로바로 사연 주십시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카 엘라님께서 saw someone smelling their shoe. 어떤 사람이 신발 냄새를 맡는 것을 봤어요. 와우. 와우. 자, 바로 그분은 그럼 왜 신발 냄새를 맡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걸 사연으로 받는 게 되게 네.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이거를 네. 이 신발 냄새에 관해서 딥토크를 해야 된다는 게 기분이 매우 요상하네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신발 냄새 맡을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시츄에이션에는 항상 신발 냄새를 맡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네, 새 신발을 사면 항상 냄새를 한번 쭉 맡아야 돼요. 그 새 신발 특유의 냄새가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뭐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분의 뭐 브랜드나 네. 뭐 그런 신발들 매니아층들이 네. 항상 이걸 하거든요. 항상 신발을 받으면 이렇게 냄새를 한번 맡아요. 왜냐면 그 새 신발 냄새가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근데 여기는 뭔가 그런 시츄에이션은 아니었던 아닌 것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분께서 이제 다음 일정이 네. 이제 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신발을 어. 벗고 신발을 벗고 무슨 이제 일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몇 시간째 이 발이 내 신발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죠. 그쵸, 사실. 그쵸. 근데 그렇게 돼서 다음 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뭔가 이분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네. 이게 약간 뭐 개인 past history에 관한 약간 연결선인가요? 혹시 아니요, 캠리 전혀 아니죠. 저는 그런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이 얼굴이 닿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저는. 네. 대화 씨는 그러면 이분이 왜 신발 냄새를 맡고 있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네. 사람이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다. 이거야. 혹시 그럼 대화 씨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말씀 안 해주셨대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점점 이야기가 네. 근데 혹시나 밥을 드시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약간 더러울 거 알고 약간 다들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이게 내가 좀 찝찝한 걸 알고 좀 더러운 걸 아는데 궁금증을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네. 네. 특히 어렸을 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애기들이 항상 자기 신발 냄새 맡는 애기들이 있어요. 뭐 특히 막 밖에 뛰거나 막 그러다가 막 자기 발 냄새 맡거나 막 그런 애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뭐 그냥 궁금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발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렇게 네. 몰래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몰래 하는 행동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두 분은? 대호 씨 있으세요? 아니면 자기가 몰래
하다가 들킨 적이 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들킨 적은 있죠. 오, 뭐죠? 아, 이게 더 궁금했어요. 이게 더 빨리 아니, 별건 나온 거면 아닌데. 이게 더 빨리 나온 거면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길 가다가 간판이나 네. 그냥 벽에 써 있는 거 아무거나 혼자 읽는 버릇이 있거든요. 오, 멈춰서 읽으세요? 그냥 멈춰서 멍하니.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버스 기다리다가 4312 4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리 나게. 네. 아 진짜요? 근데 뒤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누가 계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이다 보니까 뒤에 소문으로는 그분이 그 4312를 타려다가 안 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마카야 씨는 저요. 뭐 본다든지 아니면 마카야 씨가 직접 음. 한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모두 한 번씩은 봤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죠? 약간 가끔 길거리에서 연인들이 말다툼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표정이 안 좋죠. 맞아요. 이때 저는 엄청난 새벽이었어요. 한 2시, 3시쯤이었는데 전 잠깐 회사에 들리려고 잠깐 숙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는데 보통 거기 차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시간이면. 근데 작은 차가 하나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두 분이 서 계시는데 되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잠깐 제 블루투스 이어폰에 있는 음악을 잠시 pause 누르고 캔슬이니까. 잠깐 끄고 이렇게 그냥 천천히 지나갔어요.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네. 무슨 상황인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딱 지나갈 때 저의 기척을 느끼셨나 봐요. 두 분 다 제 쪽을 보면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그냥 살짝 좀 더 빨리 걸어가면서 제가 조금 더 멀어지니까 소리가 다시 들려오더라고요. 또 싸우는구나. 네, 약간 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원인을 알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면 오래 들어야죠. 네, 숨어서 오래 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결과를 알아내란 말이야. 역시. 결과를 알아내야죠. 캠는 씨 있으세요? 저요? 저는 몰래 저 몰래 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요? 제가 이제 연습생 때 다음 날이 월말 평가였는데요. 그 전날 이제 퇴근길에 네. 제가 집 앞에 이제 버스를 내리면 걸어야 돼요. 10분은. 10분? 네. 그날 이제 너무 필에 타가지고 내가 너무 자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월말 평가 찢을 수 있겠다. 오케이. 라는 마인드로 노래 한 곡을 진짜 시원하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1절만 불렀어도 이제 불렀을 때는 이제 뒤에 사람이 없었는데 한 이제 노래가 끝나갈 때쯤에 네.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완곡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완곡했죠. 이야. 그래서 딱 사람 있는 걸 알아챘을 때 진짜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진짜 부끄러웠겠다. 아무튼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 네. 이 두 분께서 선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와우. 제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신발 냄새, 발 냄새가 좋지는 않다는 가정하에 네. 이 선곡을 준비했는데요. 뭐죠 기대되는데요. 일단 제목이랑은 조금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곡은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안무의 그 토하는 장면이 얘가 오케이. 신발 냄새를 맡아서 오케이 스파게티. 이거 뭐지? 딩동댕동이구나. 오케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네네. 저 처음이야 처음. 왜냐면 이게 그 곡에 나오는 우엑 이 소리 있잖아요. 맞아요. 이 소리가 나오는 곡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포인트예요, 이 곡의. 포인트 맞아 이 곡의 포인트인데 그 사연이 뭔가 이 사연이 그 포인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좀 괜찮은데. 근데 이 대만 씨한테 인정받으니까 또 왜 이렇게 좋지? 저는 좀 평범한데요. 네. 이거에 비하면. 네. 저도 발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출발합니다. 맡으시고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해서 네. FX의 일렉트릭 쇼크를 준비했거든요. 안돼. 이거 좋았어요. 저 이거 좋았습니다. 네. 일렉트릭 쇼크. 네. 좋다. 잠시만. 근데서 일단 너무 소화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더 제 취향에 가까운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일렉트릭 쇼크. 근데 대원 씨가 작전을 살짝 바꿨어요. 네. 왜냐면 원래는 설명을 엄청 길게 되게 하시잖아요.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데 취향을 알겠어요. 나팬들의 취향을 알겠어요. 야 역시. 근데 되게 쇼크. 굉장히 잘 맞네요. 요 사연이랑. 전 듣자마자 느꼈습니다. 네. 졌다. 일렉트릭 쇼크 듣고 이거 못 이긴다.
인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성공 요정은 그러면 우리 대화 씨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승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나는 항상 지는 것 같아. 승률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환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오늘도 유쾌했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 뭐 발냄새에 대한 토크도 하고 뭐 사실 뭐 질투,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질투, 뭐 존경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대화 씨 어떠셨어요? 마지막에 발냄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좀 실례인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발냄새밖에 생각이 안 나면 안 될 텐데. 네, 하지만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 노래는 권지나 운이 좋았지 어떠실까요? 좋지요. 그럼 한국이들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